자,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엄격히 따지게 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강력한 외상에 의해서, 즉 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처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를 그때 많이 쓰는 말이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준해가지고 트라우마를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이 상처에 관련된 이 두 가지를 트라우마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냥 했을 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은 스트레스 상처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기본 원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맞다 틀리다를 놓고 볼 때 남자들은 없애삐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거를 상처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기분 전환시키거나 또는 그때그때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살아갑니다. 요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힐링이라고 그랬죠. 힐링.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힐링법. 그래서 뭐를 하면 돼요? 재밌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상처를 그냥 치료하면서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합리화예요. 아, 그거는 심포도 이야기 아시죠? 뭐를 먹고 싶은데, 포도를 먹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해도 못 먹겠는 거야.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 포도는 분명히 쉬어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돼요. 이게 우리가 상처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건 자기 합리화 힐링법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방법, 상처를 힐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다 바로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힐링이 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게 힐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심리장애가 만들어져요. 심리장애가 만들어지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강박에 의해서. 그래서 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중독이 됐던, 그 다음에 노이로즈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불안장애, 그 다음에 강박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기인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강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속이 되면 심리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에게는 상처가 작용해서 이게 지속되면은 우울증으로 갈 거고, 이게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버금가서 해리가 오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 상처가 힐링이 되지 못한 채 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지속이 돼가는 것을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렇구나라고 알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심리장애가 오래도록 지속되거나 여기에 오래 지속되고 또는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이라 그래요. 이 급성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오래 지속되고 또는 어떤 거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 바로 이거를 중증 트라우마라 그래요. 중증 트라우마 얘기예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인데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증 트라우마로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표현이 있다 그랬죠. 이 세 개가 다 고장이 나요. 이 세 개가. 죽진 않아요. 세 개가 다 고장나요. 문제는 여기 심리장애는 뭡니까? 인식이 고장나든 기억이 고장이 나든 또는 표현이 고장나든 이 셋 중에 하나가 고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갑자기 정신이 셧다운되는 현상이 언제 생기느냐? 인식장애에서 중독으로 넘어갈 때 또는 중독에서 인식장애로 넘어갈 때 우울증에서 중독증으로 넘어갈 때 또는 중독증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갈 때 즉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정신병적 증세인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그 내용을. 근데 여기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식하는 것도 싹 다 스트레스 상처가 되는 거고 기억했던 것도 싹 다 스트레스 상처가 되는 거고 표현하는 것도 오로지 몽땅 다 스트레스 상처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이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게 모두 다 스트레스와 상처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못 견디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는 중증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된 거 인식이든 기억이든 표현이든 이 세 개에 다 문제 생기는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갑자기 어느 날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뒤뚱 때렸는데 내가 쭉 하고 뻗어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TSD에 관련되는 거는 죽음에 관련되는 고통을 느끼면서 이 세 개가 다 올속되는 게 바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이 중증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 심리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의 영역에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해되시죠? 또는 뭐 사별이 있었다든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20개야 막 이랬는데 갑자기 출근하다가 핵 가버릴 때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 죄책감이라든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사별이라든가 뭐 성폭력 피해, 그 다음에 또는 범죄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사고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되는 내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가 있어요.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경우가. 심리장애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중증으로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중증으로.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냐면 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은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조울증은 중증 트라우마예요. 자, 그래서 우울증과 중독증을 넘나드는 거를 우리는 조울증. 근데 이게 어느 한 분야로 가면은 거기서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반대편으로 다시 와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조울증이고, 조울증도 중증 트라우마거든요. 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유지된 거. 중증 중독증도 있어요. 중독증. 범죄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중증 중독증이거든요. 그거를 해야지만 희열을 느끼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 중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중독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다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에게 성기능 장애도 똑같아요. 이거 성기능 장애는 이쪽도 아니고 힐링 쪽도 아니고 스트레스 요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심리장애 요인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성상처가 꾸준하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 신체로 이제 영향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 남자의 성기능 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증 트라우마에 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공황장애는 심리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공황장애하고 불안장애, 그 다음에 강박증,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속되어 온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심리장애로도 치료 못해요. 심리장애 치료법 가지고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치료법이 굉장히 시급한 것도 사실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증 트라우마, 이 심리장애는 버팁니다. 일상생활하는데 버텨가줘요. 사회생활하거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조금씩 피해를 입고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상생활하고 일하고 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외성 스트레스 이 관련되는 중증 트라우마는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이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치료법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버티고, 또는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또 뭐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계속 지속을 해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처음에 하나는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못 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안 합니다. 잘. 대부분 여기서 해요. 특히 남자들인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 추구가 완전 붕괴돼 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갑자기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든가. 두 번째는 중증, 중독증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중증으로 가요. 중증.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관심 없어요. 이 범죄 개념 속에 갑자기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욱하는 거,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고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나타나고 이러는 거는 이미 중증 트라우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2차 피해예요. 이게. 대부분 다 뭡니까? 이거는 범죄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본인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살의 위기로 가겠지만 이 사람들은 신나는 재미의 위주로 가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돼요. 뭐로 합리화시켜야 돼요?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갑자기 중증 중독증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갑자기.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여기를 걸치지 않고 싹 다 일로 바꿔버리거든요. 지금 이게 추세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자꾸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해요. 그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뭘 해야 된다?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를 가지 않고 여기서 안전하게 가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라는 말을 굉장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지는 충분히 알아요.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일로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료가 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심리장애로 안 가요.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가요. 원래 일상생활로 가는데 거기에 뭐를 가지고 가요? 힐링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지만 이게 치료가 돼서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도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행복하고 이렇게 변해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냐면 여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일로 안 간다니까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있는 사람들은 이 심리 장애를 안 넘어갑니다. 백을 하지가 않아요. 백이 안 되고 어디로 가냐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좀 편해졌어. 이제 좀 살 것 같네. 멈췄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디가 있어요?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고통이 멈춘 상태니까 일로는 안 가겠죠. 여긴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거든요. 살으려고. 고통을 없애려고. 여기는 고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쾌락이 지속되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1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행복하대요. 여기는 행복한 데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일로 가요. 일로 가던가 아니면 중독증이 똑같은 사람이 돼 있던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치료를 관련돼서 진행을 할 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로 전환해서 나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 나가는구나. 그래서 초지일관 똑같이 얘기 좀 나오면 안 돼. 아니면 그냥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지속하세요라고 꾸준하게 초지일관 똑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을 일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심리장애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치료법을 가지고서 지금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